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 경제계에 명암이 엿갈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가전과 자동차 부문에서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전남은 조선 분야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나왔습니다.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표이사 등은 무죄를 받아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알뜰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허술한 탓인데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찮아 발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 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광주의 총 생산이 0.13%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100여 개를 예고한 트럼프. 우리 지역의 관심은 단연 관세입니다.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광주 총 수출액 중 미국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주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광주 지역 내 총생산이 0.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적용할 경우 광주의 미국 수출액은 1억 2천만 달러,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 수출은 7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관세가 불가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출 물량 여체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역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가전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4억 3천만 달러던 광주의 자동차 미국 수출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29억 달러로 15%가량 감소했습니다. 가전 역시 AI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가 상승할 경우 미국 소비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우리 지역은 좀 높은 편인데요. 그 수출 차로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지역 내 수출 전망이 악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트럼프 2기의 출범이 위기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긴립한 도움과 협력을 요청한 K조선은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서부권 경제의 버팀목인 HD 현대사모는 트럼프 2기 동안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됩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을 전체 건조 물량의 80% 만들고 있는 HD 현대사모. 고부가 가치선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은 7,200억 여원을 넘었습니다. 전년도 3천억 여원에 비해 2.4배가량이나 급증한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과 세계적인 군함 능력을 인정하며 긴밀한 도움과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략 상선단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동맹국에서도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서 LNG선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전통적 에너지 산업을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조선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지난 12월 지역경제 전망에서도 트럼프 2기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더라도 조선 산업은 전 세계적 LNG 공급 확대로 LNG 운반선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업 불황을 딛고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흑자를 이어온 HD 현대사모가 트럼프 2기 동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회의를 열어 감염병 집단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설 연휴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든 이후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외에도 RSV와 HMPV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건에 대해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김영록, 광주 전남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지역 정치권도 이번 사건의 배후까지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법원 폭력 사건이 내란 세력의 선전선동에 의한 결과물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계엄의 끝, 내란의 완전 종식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들이 선전선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폭력 난동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방정국 혼란기를 맞은 듯한 무법천지 상황이 발생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력 난동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혼란을 선동하고 내란 행위를 국민 저항권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들까지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앞다퉈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법원 습격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과 그 배후까지 발본색원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을 모의한 이들뿐만 아니라 탄핵과 내란 특검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해 윤석열 지지 세력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극우 폭력 세력이라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혼란 상황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법적 사회적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 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 상황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 조기 집행도 해야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락교 항철이 철도분과 비상임위원이 선임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독립성 논란 등으로 장만희 전 위원장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인 정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후임 위원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정 직무대행은 1995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근무했고 2021년부터는 철도연 스마트전기 신호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시공사인 HT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책임자 17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5명에게 최대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감리를 비롯한 원하청 직원 6명에게는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건설본부장, 타설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표님 무죄 선고하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재판부는 경영진에게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참사가 발생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에 최종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을 봐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대한 중형을 선고를 했어야 되는 게 사용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의 관리자들만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반복되니까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왔던 거잖아요.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한 것이 건설업계 참사를 반복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네, 어제 대출을 빙자한 알뜰폰 명의도용 사기 보도해드렸는데요. 신원 확인이 허술한 탓인데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알뜰폰 3개월치 미납요금과 소액 결제 금액을 청구받은 김모 씨.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알뜰폰 명의도용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도움을 받을 곳은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민원 조정센터인가? 거기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도 뭐 딱히 해준 게 없고 그냥 너가 돈 내라. 돈 내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 같은 명의도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실수라 마땅한 구제책도 찾기 어렵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대포통 내통돼서 전화 온 거 보면 대부분이 대출 상담이세요.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통화해서 다 넘긴 거기 때문에 구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가입자의 휴대폰 등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통신사업자 연락처를 차단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URL을 전송해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원격 조정해 가입 사실 통지를 막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기 우편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스스로의 주의는 필수입니다. 알뜰폰이라든가 유출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내 정보를 주지 말고 꼭 필요하다 하면 정확하게 물어본 다음에 휴대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에 이어 명의도용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용자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조정 중재특별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조정중재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7명으로 구성됐으며 파업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GGM 당사자들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4일까지 노동자와 경영자, 주주 등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세 음식점에 위생용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가 오늘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소규모 음식점 2만 개소에 손님용 앞치마와 조리용 투명 마스크 등 위생용품 5종 꾸러미를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30만 원을 일시에 지원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을 줄 방침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성군 벌교읍 초지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무만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군 가사무랑면 연천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광주 첨단 라라 가방에서 3만 원, 박형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